2023년 4월 22일 이정훈입니다. 4.3을 민주당이 띄워버리니까 공산계열이 대한민국에서 준동하고 있습니다. 왜 민주당은 좌파, 극렬 좌파의 숙주가 되고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제가 방송을 하면서 약간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정정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4.5 재선거에서 전북 전주을에서 강성희 진보당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전주을에 당선된 거는 강성희 씨고요. 그러한 진보당의 공동대표로 장지화 씨가 라는 분이 있는데, 그 사람이 노가다 현장에서 옛날에 말하면 오해지 또는 세화라고 하는 팀장을 하면서 현장 일은 하지 않고 꼬박꼬박 일당을 받았다. 3,700만 원 받았다. 그때 임금 받는 와중에는 해외까지 갔다. 네, 그런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이렇게 강경 좌파들이 노조의 이름을 걸어놓고 임금을 받으면서 정치운동을 하고 서울 광화문 한복판에 나와서 시위를 합니다. 아주 직업적인 혁명가, 말만 혁명가지 노조 귀족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권에 또 진입하고 있습니다. 강성희 씨가 전주을에서 재선거 당선됐습니다. 재선거 당선되는 과정에서는 민주당이 크게 기여를 했죠. 이스타 항공을 하던 이상직 씨가 이 구속으로 이 자리를 내놓음으로 인해서 선거가 열린 데다가 민주당에서는 후보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박지원 씨는 자기 당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했다가 오히려 민주당의 경고를 받고 민주당은 후보를 내지 않았는데, 자기 당에 있던 사람이 탈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걸 박지원 씨가 지지한다고 하니까 이재명 대표가 있는 민주당에서는 박지원을 경고했었죠. 그리고 진보당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이 진보당의 누구야? 강성희 씨는 마침 국회에서는 국방위원회에 결혼이 돼 있어서 국방위로 갈 것 같으니까, 대한민국 기밀 중에 가장 많은 게 군사기밀입니다. 거의 90% 넘죠. 그건 안 된다 라고 해서 윤재혁 의원이 원내대표였던가 이번에? 윤재혁 국힘당 원내대표가 국방위로 가고, 그래서 정무위의 자리를 만들어서 글로 보냈습니다. 참 대한민국 정보의 핵심을 다루는 기관에 이 좌파가 들어와서 전전긍긍하게 돼버렸습니다.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느냐? 지금 이 강 의원이 붙으니까 용산에다가는 대통령실이 있는데, 정치를 새롭게 국민을 이롭게 진보당이 아주 현수막을 떡 걸어놓고 내년 총선에서는 한 10명 이상 당선시키자 이렇게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진보당은 그 충성도가 굉장히 강력한데 2022년 작년이죠.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을 때 후원금, 정당 후원금으로 16억 2천만 원 받았습니다. 민주당은 4억 2천, 정의당은 8억 8천, 국힘당이 17억 6천 받아서 1억 원 더 받았을 뿐입니다. 왜 이렇게 많았겠습니까? 노조 돈이죠. 노조 기생충이란 얘기입니다. 일은 안 하고 노조 돈 받아갖고 국회의원이 없으니까 당으로 하게 한 거지. 그리고 이 돈 갖고 총 뛰었던 걸로 보입니다. 통진당의 후예입니다. 진보당은. 통진당. 이석기 기억하시죠? 해산된. 통진당 출신으로 호남 기반을 둔 김선동, 최루탄 던진 사람. 오병윤, 그런 전 의원들이 아주 이 강 후보 단성을 위해서 뛰어다녔고, 노조 조직도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 있다가 민주당에서 공천을 안 해주니까 무소속으로 온 임정엽 후보를 한 7%포인트 차이로 이기고 강성희 씨가 당선된 겁니다. 민주당은 계속 이렇게 길을 열어주고 있어요. 그 이석기가 RO, 레볼루션 오거니제이션, 혁명 조직을 만들었다라는 건 다 알고 있고, 그 남한 공산주의 혁명을 도모했던 것도 알고 있고, 그리고 남북한이 전쟁을 벌어지면 대한민국을 후방에서 교란하는 방법을 북한과 논의하는 적이 있고, 전시 상황에서는 이 RO가 통신과 철도, 가스, 유류 같은 것을 차단해야 한다. 이런 걸 한 게 드러났었죠. 그래서 해산 영이 내렸는데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바꿔가지고 진보당이라는 이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자기들은 통진당은 아니다라고 하지만, 그리고 이석기와 이정희가 자기네 당원이 아니라고 하지만 싹싹싹 바꿔서 온 거.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성이 이 사람들은 다 경기동목연합 주사파 출신들인데, 그때 그 사람들이 국회의원 됐을 때 보좌관으로 들어갔던 사람들이 다시 정치권에 모이고 있죠.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 처음엔 노동운동 뭐 한다고, 뭐 저희가 대학 졸업할 때 학생운동했던 친구들도 다 노동 현장 들어갔다가 한 1, 2년 만에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오죠. 그때 감옥 가는 형태로 나오는 친구도 있고, 저도 한번 노가다를 해보니까 아이고,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내내 펜대만 잡다가 청년 시절에 체력이 좋다고 손이 안 돼요. 손이, 제 손도 이런 글쟁이 손이지, 이 손금도 아주 잔금이 많고, 이 힘든 일 하는 사람은 손 자체가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 손이 단단해야 뭘 잡고 끄는데, 뭐 조금만 맞아도 아프고 찌이면 아프고 이런 손으로는 일을 못합니다. 노동운동에 뛰어들었던 대한민국 운동권도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핑계를 대서 뛰쳐나와갖고 노동귀족이 되고 정치권에 옵니다. 그래서 노조를 위한다고 하면서 노동 기생충이 돼갖고 그걸 빨아먹으면서 권력을 잡죠. 그렇게 해서 공산주의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진보당이 설치고 있고, 조선공당상이 다시 탄생할까요? 그 서울시청 바로 옆에 가면 조선호텔이 있습니다. 거기 옛날에 중국집 외정 때 아서원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아서원에서 1925년 4월 17일 조선공산당 설립이 거기서 이루어집니다. 아서원에서. 그런데 지금 몇 년이 됐나? 25년부터 지금 100년은 안 됐고 98년이 된 지난 4월 17일 노동당 이종회 씨가 이끄는 노동당 관계자들이 여기에서 시간도 맞춰서 1925년 4월 17일 조선공산당 결성할 때와 같은 시간에 여기서 조선공산당이 결성됐다 행사를 가졌습니다.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에서. 이종회 노동당 공동대표는 우익들에게 훼손당할까봐 자리조차 숨겨놓은 이름 모를 빨치산 선배들의 비석을 보면서 그 삶이 내 삶이었구나 라고 생각했다 라 그랬습니다. 또 본명은 박성철인데 혈린이라고 쓰는 이분은 전 노동당 대표죠. 노동당 문화예술위원장은 허헌, 허정숙, 한위건, 김원봉 등 조선노동당에서 뛰었던 인물들을 소개하면서 이들은 당시 남쪽에서 사회주의에 대한 탄압이 심해서 월북을 많이 했는데 북을 선택했다기보다는 남한에 있을 수 없어 월북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이제 박헌영 계열부터 이 남노당들을 얘기하는 건데, 이 1925년에 만들어진 조선공산당하고 1945년에 만들어지는 박헌영이 만드는 조선공산당, 그게 나중에 남노당으로 이름을 바꾸는데 둘은 다른 겁니다. 25년 외정 때 만들었다가 이 세력들은 한번 와해가 되고 다시 공산당을 재건하면서 박헌영이가 해방공관에서 만들게 되고, 그게 이제 나중에 남조선 노동당으로 바뀌어서 남노당으로 됐다가 박헌영이가 이북으로 가서 북노당과 합쳐서 지금 북한 공산당인 조선노동당이 되는 겁니다. 이때 박헌영이가 남노당을 운영할 때 문제가 됐던 게 그거예요. 공산당은 철저하게 일국 일당주의입니다. 한 나라에는 하나의 공산당만 만듭니다. 그 공산당은 이름을 노동당으로 하든 인민당으로 하든 또는 뭐 공산당으로 하든 하나의 당을 두는데, 아주 웃기는 게 1945년 해방이 됐을 때 북한에서는 소련의 사주로 북조선 공산당을 만들고 남쪽에서는 박헌영이가 조선공산당을 만듭니다. 근데 이 남북은 서로 통일을 지향하다 보니까 문제가 돼요. 그래서 처음에 김일성이 만든 거는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으로 하다가 이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을 소련이 움직이니까 그걸 주로 하면서 박헌영의 조선공산당을 흡수하는 식으로 남노당, 북노당을 통합하게 돼버리죠. 그래서 순수 남노당 세력들은 그때 이제 미 군정이 반공 세력이니까 이 박헌영 계열을 철저하게 수사합니다. 정판사 위조 집회 사건부터 막 추적을 하니까 이자들이 견디다 못해서 일부는 남아가지고 제주에서 4.3 일으켜서 대한민국 정부 생기는 걸 반대하고, 자기들이 원한 건 이 남조선에 공산정부를 만들려고 한 거거든. 근데 이 미군정에서 유엔과 같이 대한민국 세워라 라고 하니까 그거 반대해서 이렇게 4.3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탄압받으니까 이 도망가는 거죠.
그 전에 물론 박헌영은 먼저 이북가 있어요. 그래서 남노당, 북노당이 통합하면서 지금 조선공산당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러한 4.3부터 이런 것들은 주도 세력은 남노당이지만 그걸 뒤에서 하도록 뻔뿌질한 거는 누가 봐도 김일성이지. 그 태영호가 그런 얘기했는데 태영호를 징계하겠대. 국힘당도 얼빠진 자들이에요. 근데 지금 이 현린이라는 사람은 그 사람들은 북을 선택한 거는 여기서 너무 탄압을 했기 때문에 간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남노당 계열이라는 걸 주장을 하는 거죠. 이 계열들은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PD 계열입니다. 프롤레타리아 혁명, 프롤레타리아 PD 계열입니다. 그럼 아까 이제 진보당 계열로서 강창희 이런 사람들을 집어넣고 또 장지화처럼 노가다 현장 팀장 타이틀 걸어놓고 돈 빼먹는 이런 사람들은 뭐냐? 이런 사람은 대개 NL 계열입니다. 민족해방, 주사파 계열입니다. 우리 공산 계열에도 NL 계가 있고 PD 계열이 있는데 PD 계열은 순수 공산주의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저희가 대학생 때도 이 NL 계열, PD 계열이 계속 자민투, 민민투 싸우면서 계속 오는 겁니다. 사실은 주사파라는 거는 1980년대까지는 주목받지 못했죠. 다 PD 계열이었죠. 서울대학교에 있었던 공산계열 운동들이 다. 근데 이제 그렇게 스스로 해보니까 이쪽에서는 안 돼. 박헌영이처럼. 북한이 지원을 받아야 돼. 그러면서 NL이 탄생하면서 NL이 커진 겁니다. 주사파들이 더 극렬히 되면서 또 그 자들이 지금 민주당에 여러 가지 형태로 들어가 있어서 국회의원 타이틀을 쓰고 있지만 젊은 시절에는 NL계에서 뛰었던 운동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NL계열인 진보당이 들어오는 거를 용인해 주고 있는 거죠. NL계열은 어떻게 보면은 남노당 계열보다 북노당에 가깝기 때문에 더 위험한 세력인데 거기에 대한 경고를 했던 태영호 의원에 대해서 징계를 한다? 그리고 박헌영이가 외정 때 45년도에 이게 박헌영은 원래 이제 조선공산당 만들 때도 참여했었고 이게 이제 일본 경찰이 탄압하면서 와해가 됩니다. 와해가 되고 김원봉은 뭐 중국 가서 독립운동하고 그렇게 되는데 이때 박헌영 등이 25년도에 만들 때도 시작은 언론으로 시작해요. 조선기자 창당대회를 만들어서 조선기자대회를 열어서 지금 같으면 뭐라 그럴까? 언노련이라 그럴까? 그런 거 만들어서 그래서 기자들이 또 당하게 됩니다. 또 기자들이 또 적극적이니까 이런 데 많이 참여하죠. 지금과 비슷합니다. 조선기자대회를 열면서 마지막 날에 조선공산당 대회를 여는 겁니다. 근데 이런 행사를 지금 다시 재현했습니다. 재현하게 된 이유는 뭐냐?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이 역사를 모르고 정치를 하게 되면 이게 참 문제가 되는데 21년, 2년 전이죠. 6월 달에 요 조선호텔 앞에 요 자리는 아서원이 있던 자리고 아서원 자리는 처음에는 이제 뭐 독립운동을 하는 세력들도 거기서 밥을 먹고 행동을 했었어요. 근데 25년도에 조선공산당도 여기서 만들어진 바가 있으니까 그런 편말을 붙였습니다. 이때 서울시장은 오세훈입니다. 오세훈 씨는 21년도 4월 8일 재선거인가 보궐선거 박원순 씨가 자살한 다음 이루어진 선거에서 당선이 됐었죠. 오세훈 시장 때 이런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뭐야 하고 알아봤더니 시장만 오세훈이지 당시 중구청장은 서양호입니다. 서양호는 뼛속까지 운동권인 민주당 소속입니다. 67년생이고 경남 창년상이고 서울 석관초등학교, 경희중학교, 청량고등학교, 숭실대학교 철학과를 나와서 운동권이었죠. NL계열로 보입니다. 쭉 민주당에서 당료로 활동하고 김대중 후보 대통령 될 때 청년 그 선거 캠프에서 청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등 하면서 주로 민주당에서 뛰어온 사람이죠. 그러다가 이때 중구청장 되니까 이런 요청이 있으니까 이 자리가 1920년이면 3.1운동하고 바로 이듬해죠. 그때 이제 상해에 임시정부를 만들었습니다. 임시정부의 지휘 아래 광복단 결사대와 암살단이 당시 조선 총독하고 일본 고관을 처단하려고 처음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1920년 8월 24일 아서원에. 그게 더 우리로서는 의미가 있는 자리죠. 근데 이 중구청에서는 고러한 자리랑과 더불어 25년 4월 17일 여기에서 조선공산당 창당대회가 열렸다. 그리고 그들이 독립운동을 이끌었다. 이런 거를 여기다가 새겨놓습니다. 서양호.
지금은 작년 지방선거에서 떨어졌죠.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전체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이루 움직이고 있지만 이렇게 불구죽죽하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국힘당에서 태영을 징계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좌파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잡아가는지, 처음엔 노동운동 하는 척 하다가 노동귀족으로 올라와서 정치권으로 들어와가지고 또 여러 가지 선거로 계속 인민문제 주장하면은 어려운 사람들은 지지해 주거든. 그래갖고 정치권을 잡아서 끌고 가는 겁니다. 근데 국힘당에서 거기에 반발하는 태영호 의원을 징계를 해? 얼빠진 정당이죠. 이게 공산국가 다른 나라들도 그렇게 하면서 공산화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총을 들고 했다고 하는데 총 들고 내전에 의해서 하는 경우는 그건 힘이 약해요. 되게 이렇게 정치적으로 합니다. 왜 민주당은 그러한 NL계열 또 PD계열의 숙주가 되고 있는지, 한민당의 전통을 이었다고 하는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보시면서 바른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